자, 114회 희수전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다음 거래에 대해서 적재로 회계 처리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매출 거래처에 접대할 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하고 아래에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밑줄 쳐볼까? 자, 접대 밑줄 치시고 전자 세금 계산서에 밑줄 쳐주시면 되죠. 7월 6일 날짜 과세 유형이 54번에 불공이 됩니다. 과세 유형은 54번에 불공 혼합거래. 54번에 불공 혼합거래. 자, 분계는 거래처 접대를 하는 거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를 해주시면 되죠. 기업 업무 추진비. 기업 업무 추진비의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부가세 포함해서 165만원. 165만원. 이따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대변에 지금 입력 다 했지 그치? 입력한 거 맞춰가면서 한번 보세요. 대변에는 보통예금. 대변에 보통예금 165만원. 54번에 불공으로 했나 보시면 되고요. 자, 중간에 불공제 사유는 뭘로 다 해주시면 되는 거죠? 중간에 불공제 사유는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된 걸로 다 해주시면 됩니다. 아직 입력 못하신 분은 조금 이따 아까 시간 줄게요. 일단 분경 먼저 해줄게.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7월 20 날짜. 7월 20 날짜 외상매입금 중 5,400만원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외상매입금 관련된 데이터를 조회를 해서 회계 처리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금액이 안 나와 있죠? 장부관리 첫 번째 거래처 원장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장부관리 첫 번째 거래처 원장 클릭했어요? 오늘 날짜가 7월 20 날짜니까 7월 20부터 7월 20 개정 과목은 외상매입금 251번에 외상매입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F번호 넣어서 대성, 또 한 번 F번호 넣어서 대성 선택해 주시면은 자, 외상매입금의 잔액이 나와 있을 거예요. 얼마라고 나왔지? 5,500만원. 차변에 외상매입금. 차변에 외상매입금이 5,500.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5,400. 보통예금이 5,400만원. 나머지는 면제를 받았죠? 채무 면제이익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머지는 면제를 받았으니까 채무 면제이익이 100만원. 자, 이거 정비입력할 때 반드시 외상매입금의 거래처 대성 코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은 8월 20 날짜예요. 3번 문제 8월 20. 유상증자를 통해서 라고 나오면 무조건 대변에 일단 자본금 선고 보면 돼요. 대변에 자본금. 자본금을 항상 무슨 금액이라고 그랬을까? 액면금액이라고 그랬죠. 대변에 자본금이 자, 만원 곱하기 5천주 하니까 5천만원이네요. 자본금 5천만원. 8,000원에 발행하고 보통예금에 입금됐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이 8천만원. 차변에 보통예금이 8천만원이 아니죠. 5천주라고 그랬지 그치? 8, 40이니까 4천만원. 보통예금이 4천만원이에요. 유상증자 현재 주식발행 초과금 잔액은 500만원으로 확인된다. 이게 뭐냐면 잠깐만 거기 들어볼까? 자본금의 액면금액은 5천만원인데 4천만원에 할인 발행했으니까 원래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원래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인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쓰기 전에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찾아볼 것. 지금 문제는 제시가 되어 있지만 제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들어가 보자. 합계잔액 시산표 8월 20 날짜 들어가서 컨트롤 F 눌러서 주식 발행 초과금 받쳐보세요. 주식 발행 초과금을 치면은 500만원이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가 안 되어 있어도 반드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지금 단서조건에서 제시가 되어 있지만 제시가 안 되어 있어도 찾아봐야 되는 거야. 500만원 있으니까 얘를 먼저 500만원 정리해 주시고요. 나머지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9월 1일 날짜. 9월 1일 제품 생산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했으니까 과세 유형은 11번의 과세가 되겠죠. 11번의 과세 분계는 혼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대변에 기계장치 처분했으니까 대변에 기계장치 취득가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나 보자. 기계장치 취득가액은 7,500만원 나와 있어요. 7,500만원. 차변에는 감가상각 무계액이 차변에 감가상각 무계액이 2,100만원. 2,100. 국고보조금이 기계장치 차감이라는 게 200번대라는 얘기예요. 국고보조금 기계장치가 200번대니까 국고보조금도 똑같이 200번대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2,400만원. 2,400만원. 그럼 여기 잠깐만 한번 볼래? 7,500만원짜리가 7,500만원에 취득했었는데 4,500을 빼주시면은 4,500만원을 빼주시면은 얼마짜리냐면 3,000만원짜리예요. 3,000만원짜리. 자, 이 3,000만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 공급가액이 4,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죠? 공급가액이 4,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익이 발생을 했으니까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000만원. 자, 일단 대변에 기장치 7,500 차변에 감가상각무계 국고보조금 그러면 7,500만원짜리가 4,500만원만큼 차감이 되는 거니까 3,000만원짜리고요 3,000만원짜리를 4,000만원에 팔았으니까 1,000만원이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변에 이제 부가세 예수금이 400 부가세 예수금이 400만원이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1,000만원은 어음으로 받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죠, 그쵸? 그래도 받으럼이란 말을 못 쓴다는 거 상거래가 아니잖아요. 상거래가 아닐 때는 모두 미수금으로 처리해 줘야 되겠죠. 미수금 4,400.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상품, 제품, 원재료, 상거래일 때만 받으럼이란 말 쓰는 거예요. 지금은 기계장치 파는 거지, 그치? 상거래가 아닐 때는 받으럼이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을 써줘야 되냐면 미수금이라는 말을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차변의 미수금이 4,400만원 이렇게 분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입력하신 분은 다시 한번 입력한 거 확인하시고요. 입력 못하신 분은 얼른 입력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표 입력 다 했으면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요구사항에 따라 부가세 신고서 및 부석서류를 작성을 해라. 1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일기 확정 4월부터 6월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를 작성을 해라. 자, 여러분들 부가세 신고 부속 명세서 안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일기 확정 4월부터 6월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025년 기준 적용 이자율은 3.1%거든요. 여러분들 화면에 상단에 이자율이 3.1% 나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다 입력하셨죠? 그럼 맨 밑에 일단은 문제집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101회 임차인 디자인 부문 5월 1일에 최초로 임대를 예시하였으며 2년 경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서 다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4천만 원으로 인상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월세와 매월 관리비는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매월 월세와 관리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있다라는 건 뭐 참고 자료예요. 다 입력하면은 여러분들 화면 맨 아래를 잠깐만 한번 보실래요? 월세 등이 2,340, 간주임대료가 118만 5,642원 이렇게 나와 있으시면 됩니다. 월세 등이 2,340에 간주임대료가 118만 5,642원. 자, 이 문제는 이게 끝이에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와 있으니까는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하나만 더 받아 적어 볼래? 하나만 더 받아 적어 보세요. 문제에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를 작성하시오까지만 나와 있죠, 그렇지?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이렇게 써보세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라고 나오면 적어주세요. 월세 등 2,340만원 월세 등 2,340만원 어디에다 적으면 될까? 자, 거기 네모난 박스 맨 밑에 보시면
월세와 매월 관리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모두 발급하였으며 여기 밑줄 치고 적으면 되겠다. 거기 밑줄 치고 2340. 간주 임대료에 밑줄 치고 화면 봐요. 118만 5,642원. 간주 임대료에 밑줄 치고 118만 5,642원. 이걸 적으신 다음에 빠져나와서 부가세 신고서 1기 확정 들어갑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 4월 1일부터 6월 30 날짜 들어갔죠? 기준에 떠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월세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금 계산서가 발급됐다고 그랬죠? 1번에 입력해 주시면 돼요. 1번에 2,340만 원 입력해 주시고 2,340만 원. 그럼 부가세는 234만 원 자동으로 뜰 거야.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들어갑니다. 4번 금액란에 얼마? 아까 110 얼마라고 그랬어요? 118만 5,642원. 118만 5,642원. 그렇게 입력해 주시면은 부가세가 11만 8,564원이라고 계산이 될 겁니다. 1번하고 4번에 그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2,340, 4번에 간주 임대료 118만 5,642원 메모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정리가 되어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만 작성하는 건지 아니면 부가세 신고서까지 작성하는 건지 잘 보시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 자, 넘어가서 문제 3번을 먼저 할게요. 문제 3번. 다음에 제시된 자료를 이용해서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해라. 당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다 같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 클릭 한번 해보자. 대손세 공제 신고서 클릭해서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4월부터 6월 들어가셨으면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볼까요? 소멸시효 완성은 되는 거죠. 자, 당초 공급일에 2022년 5월 1일. 대손확정일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대손확정일이 되는 겁니다. 소멸시 완성일 2025년 5월 2일. 대손금액 입력할 때는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는 거예요. 대손금액의 뜻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330만원. 대손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선택해 주시면 돼요. 거래처는 F2번 눌러서 1월 산업 선택해 주시고요. 거래처는 F2번 눌러서 1월 산업. 대손사유는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부도가 발생을 했는데 1월 9일에 부도 났으니까 6개월이 경과 안 됐죠. 지금은 6월 30일이잖아, 그치? 4월부터 6월이니까 1월 9일에 부도 났으면 플러스 6개월 하면 7월로 넘어가죠? 입력하면 안 돼요. 세 번째 거는 작년 11월에 부도가 났죠. 플러스 6개월을 하면 17개월이 되고요. 17개월에서 12개월을 빼면 5월이 되는 거지, 그치? 플러스 1이니까 5월 21일이 대손확정일이 되는 겁니다. 자, 당초 공급일은 2023년 10월 8일. 당초 공급일은 2023년 10월 8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닌가? 5월 8일. 미안해요. 2024년 5월 8일이고요. 내가 두 번째 거 불러줄 거란 그치? 5월 8일. 그 다음에 대손확정일이 몇 월 며칠이라고 그랬습니까? 나 지금 두 번째 거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쵸? 그죠? 2024년 5월 8일이고 세 번째 게 부도가 2024년 11월 20일 났으니까 대손확정은 2025년, 그쵸? 2025년 몇 월 며칠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5월 21일. 2025년 5월 21일. 플러스 6개월, 플러스 1일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여기다 써볼게요. 부도 발생일이, 여기 봐요. 부도 발생일 플러스 6개월 플러스 1일. 얘가 대손 확정일이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대손 확정일. 부도 발생일이 몇 월 며칠이에요? 2024년 11월 20. 플러스 6개월 하면 얘들아 여기 봐요. 플러스 6개월 하면 2025년 10일에다가 6을 더하면 17이 나오잖아, 그치? 맞아요? 17에서 1년에 12달인데 11을 빼면 5가 남죠, 그쵸? 그러니까 5월이죠, 5월. 플러스 1일.
여기다 플러스 1을 하면 며칠이 되는 거지? 21일 이렇게. 대손합정일 따지는 방법. 11월에 6개월 더해주면 17개월이 나와요. 그래서 1년 12달 빼주면은 5월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20일에다가 1일 더해서 21일. 대손합정일이 2025년 5월 21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손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100만 원. 대손 금액은 1,100만 원. 그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자, 세 번째 5월 상사. 파산으로 인한 건 되는 거죠. 2024년 6월 20, 당초가 2024년 6월 20, 대손합정일이 2025년 4월 9일입니다. 대손 금액은 660이고요. F번호 넣어서 5월 상사. F번호 넣어서 5월 상사. 대손 사유가 뭐죠? 파산입니다. 대손 사유는 파산. 자, 그 다음에 6월 물산은 언제 부도났어요? 부도난 게 2024년 12월 10날 부도났어요. 2024년 12월 10. 여기 봐요. 2024년 12월 10날 부도가 났으니까 플러스 6개월 플러스 1일을 하면은 2025년 자 플러스 6개월 하면 18이 나오는데 18에서 11을 빼면 6월이 나오죠. 그쵸? 6월. 자 10일에다 1을 대죠. 작업을 실행하려면 온라인 상태여야 해요. 놀래라. 자 10일에다 플러스 1을 대주면 11일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대손합정일은 2025년 6월 11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6월 11일. 대손금액은 550만 원이고요. 대손금액은 550만 원. 거래처는 6월 물산 부도입결 경과. 부도입결 경과. 그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거는 부도난 게 2025년 3월 9일에 부도났으니까 돼야 안 돼요? 플러스 6개월 하면 9월로 넘어가죠?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몇 개 입력해 주시면 돼요? 4개를 입력해 주시면 토탈 대손금액은 2,640만 원이고요. 대손세액이 얼마라고 뜨는 거지? 240만 원 이렇게 뜹니다. 대손세액이 240만 원. 그래서 이 대손세액 240만 원 뜬 게 여기 봐요. 대손세액 240만 원 뜬 게 지금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240만 원이 지금 부호가 플러스로 떴단 말이에요. 그치? 플러스 뜬 게 부가세 신고서에 가면 부가세 신고서 1기 확정 들어가 봐요. 혹시 아까 들어간 게 있어서 yes 아니오 메시지 나오면 아니오로 들어가세요. 8번 세액난에 마이너스 240만 원.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간다라고 했던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플러스로 부호가 뜬 게 부가세 신고서 8번에는 뭘로 뜨는 거야? 마이너스로 간다. 얘만 부호가 반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잠깐만 이 문제에서는 없었는데 이거 작성할 때 만약에 회수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면 회수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뭘로 입력하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로 입력하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어떻게 뜬다라고 그랬어요? 플러스 100만 원 이렇게 간다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얘는 대손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대손됐을 때는 부호가 여기 플러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요. 회수했다라고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로 입력하면 여기는 플러스로 들어간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만 부호가 반대로 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지금 여기 잠시만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 몇 월부터 몇 월로 들어갔어요? 4월부터 6월에 들어갔죠, 그쵸? 맞아? 그러면 지금 다행히도 이 문제는 그런 게 없는데 이 4월부터 6월에는 몇 월부터 몇 월이 들어가야 되냐면 1월부터 6월을 입력을 하는 거야. 1월부터 6월 걸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예정 때 제출 안 하고 언제 확정 때만 다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 것까지 다 입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지금 하지 않은 9월 바이오 이거를 갖다가 부도 발생일을 수정을 한번 해보자. 맨 아래에 있는 9월 바이오의 부도 발생일이 2025년 3월 9일이 아니라 2024년 몇 월 날일까? 7월
7월 내부터 7월 9일 이렇게. 여기 봐요. 2024년 7월 9일에 푸드가 났어요. 7월 9일에 푸드 났어요. 그러면 플러스 6개월 플러스 1일 이렇게 하면은 자 7월에 6을 더해주면 13이 나오지. 13에서 12 빼면 1월이 나오죠. 그러면은 2025년 1월 자 9일에다 플러스 1을 하니까 10일이 되지 그치? 얘도 입력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입력 한번 해볼게요. 빠져나와서 저장하지 마시고요. 빠져나와서 대손세공제신고서 예스로 들어가세요. 대손세공제신고서 예스로 가서 맨 밑에다 입력 한번 해보자. 당초 공급일 2024년 1월 9일로 하세요. 당초 공급일은 2024년 1월 9일. 대손확정일은 2025년 1월 10날로. 금액은 770만 원. 네. 금액은 770만 원. 부도입결 경과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면은 지금 여러분들 화면 잘 보면 몇 월부터 몇 월로 돼 있어? 4월부터 6월 돼 있고요. 여기 대손 확정일 입력하게끔 돼 있는데 요 대손 확정일이 4월부터 6월이 아니라 대손 확정일이 1월부터 몇 월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6월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지금 그 문제는 첫 번째 대손 확정일은 몇 월 며칠이었었니? 대손 확정일만 불러줘봐. 첫 번째 거는 몇 월 며칠이었었어요? 2025년 5월 2일이었었고, 그치? 두 번째 대손 확정일은 몇 월 며칠이었었어요? 아이고. 두 번째 대손 확정일은 2025년 몇 월부터 몇 월 며칠? 두 번째 대손 확정일 화면 보고 불러줘. 5월 22일. 세 번째 대손 확정일은 2025년 4월 9일. 네 번째 대손 확정일은 2025년 11, 2, 1 이렇게. 자, 지금 다 5월, 4월, 6월이에요. 4월부터 6월이지, 그치? 마지막 거 내가 수정한 것 2025년 몇 월 며칠? 1월 10. 1월 달 것도 여기 들어가는 거라고요. 1월이네 하고 빼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래서 대손세 공제신고서는 예정 때는 제출하지 않고 확정 때만 제출하기 때문에 1월달, 2월달, 3월달 것도 요 사이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잘 정리해 놓으세요.